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왕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철한 TV는 이제 평양 자유연구소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한 TV 구독자님들 자유평양연구소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에 가셔가지고 좀 많은 구독과 또 이제 좋아요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양 자유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독 수용소가 해체가 된 사실을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제 구글어스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 한 3만 명 가량의 이 정치범들이 과연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일부는 여독 수용소 내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하지만 이 정치범들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 부모에 대한 보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김씨 왕조는 후세의 보복을 위해서 연좌제를 동원해 가지고 3대를 멸족시키는 방법으로 정치범들을 처벌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만 5천 명의 여독 수용소 정치범들을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그들을 관리를 하고 있냐? 다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지금 그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함경북도 온성, 종성 이 수용소가 해체가 됐습니다. 원래 함경북도 지역에 3개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회령 수용소, 종성 수용소, 원성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에 원성, 종성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란을 통해서 2개의 수용소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한 6천 명이 인민군 경비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이 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경북도 화성수용소와 제가 수감돼 있었던 여독수용소로 분산 수용을 시켰습니다. 제가 수용소 나온 이후에 여독수용소 바깥의 기차역전인 여독역에서 당시 원성수용소에서 몰려오는 그 정치범들의 그 이삿짐 열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못 보게 하면서 그들을 통로를 통해서 여독수용소까지 날아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독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많은 정치범들을 다른 수용소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04년도까지 북한은 약 한 13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5개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이 5개는 바로 여독수용소, 그리고 회령수용소, 청진수송교화소, 개천수용소, 또 하나 수용소가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회령수용소가 2014년도에 또 해체가 됐습니다. 이 회령수용소는 이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있었던 안명철 대표가 완전 무장한 채로 AK 소총과 권총을 차고 정치범 1명을 데리고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범은 데려오지 못했지만 이 안명철 대표가 그 당시에 중국 대륙에 공개 수배가 붙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나 중국의 안전부나 북한의 보위부가 동시에 잡으려고 했지만 정말 천운을 가지고 이 친구가 대한민국 정부와 연계가 됐고 구사일생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본인은 아니고 정치범 수용소에 경비병을 지냈던 안명철 대표가 최초로 이제 회령 수용소를 폭로하면서 정말 사상 최악의 완전 통제 구역인 회령 수용소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령 수용소와 여독 수용소는 체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지요. 회령 수용소가 먼저 없어진 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두만강을 끼고 얼마 거리가 걸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회령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 회령 수용소에서 추가로 탈출을 하거나 또 회령 수용소 내부에 누군가가 촬영을 하거나 이런 비밀 누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이제 말이 많아진 거죠.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 이 회령 수용소를 해체시켰습니다. 자, 여독 수용소가 2014년 회령 수용소 해체 이후에 동시에 여독 수용소까지 없애려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는데 왜 없어지지 않았냐? 바로 그때 장성택 사건이 터지면서 약 5천 명의 정치범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갑자기 옮길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독 수용소를 없애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자, 여기서 북한 정권의 정치적인 변화를 저희가 약간 읽을 수가 있는데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변화가 아니라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김정은만큼 못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없으면 북한 정권 인민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같이 반인륜 범죄입니다. 이 자체가 유지가 된 채로 북한이 붕괴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꼼짝없이 반인도 범죄자의 집단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김정은은 인권 압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것처럼 정치범도 경제범도 똑같은 교화소 형태로 형벌을 받고 가는 형태로 보내겠다고 지금 시스템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는 여독 수용소 해체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와 또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평양연구소 또 강철한 TV를 함께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후원자 여러분께 항상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